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쇼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시장이 좀 밀리죠. 예, 이제 고점에서 살짝 밀려 내려오는데요. 중심 라인이 살짝 깨졌기 때문에 밑으로 좀 더 내릴 수 있고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 위치고, 또 월 말이잖아요. 월 말이 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 목, 금 이 3일 거래일에 이제 월 말이 되면 이제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처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수 자체는 좀 밑으로 박스권 하단까지 만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650 라인까지도 열어놓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보여지면 됩니다. 2650에서 2750 라인에서 이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변곡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밀리면 좀 더 밀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내일도 한 번 더 밀리면 우리 하단을 2600, 2650 이 하단을 잡고 상단은 2750 이렇게 잡는 포지션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순환매가 되게 강하게 움직여요. 기간의 조정들이 되게 많이 깊어졌고요. 그다음에 변동성이 되게 확대되는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어제 잘 보시겠지만 LG전자가 하루에도 뭐 10% 이상 넘어가는 그런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최근에 현대차도 9% 이상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이 변동성이 되게 확대가 됐던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트렌드가 그렇게 바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조정의 기간은 길고 변동성이 확대의 시간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롤링하는 시간이 되게 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전략을 좀 강한 종목으로 대형주중으로 시울 끌고 가는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짧게 치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되게 세기 때문에 순환배가 되게 빨라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단점은 영속성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관망,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들어서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져요. 거래소의 밴드는 이 밴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든 자리지만 이제 6월 달에는 이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좀 붙을 수 있어요. 먼저 빠졌기 때문에 6월에는 이쪽 코스닥 쪽을 보고서 이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게 6월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 이 단기 종목들이 이제 변동성이 세질 거다라는 걸 착안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뭐 이랬든 뭐 저랬든 오늘 보면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2차 전지가 또 오늘 강하게 밀리면서 많이 힘든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가라는 건 순환매가 되겠다요. 작년에는 반도체가 많이 떨어졌지만 하반기부터 반도체가 주도주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아차도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제 순환매가 되게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매 과정 동안의 시간에 대한 T값들을 준다면 그래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적정 가격까지 올라오니까요. 그 타이밍을 잘 잡고 시간의 소요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들 스터디 상담할 거니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2377-026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국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셀트리온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18만 3천 원에 30%. 좀 밀렸네요. 그죠? 예. 참 힘들죠. 이게 이제 박스권이라 그래요.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이 셀트리온은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중장기적인 성향이 더 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단기 매수하려고 들어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 단기로 보신 거예요? 20만 원 정도까지 보려고 그랬어요. 얼마요? 20만 원에. 20만 원이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괜찮지? 좀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밀리면 예. 이 종목은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17만 원까지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여기가 또 이제 저점이고 또 여기는 또 박스권 상단이에요.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가를 가만히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밴드가 서 있죠. 여기 보면. 예. 근데 보면 여기 고점은 얼마냐? 20만 원대예요. 여기 20만 원에 밀리고 또 20만 원대 밀리고 또 20만 원 밀리고 그다음에 17만 원에서 반등 들어오고 17만 원에 반등 들어오고 또 17만 원에 반등 들어오고 또 17만 원까지 내려서 또 반등 들어올 거예요. 이게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 시장이 이게 모습이 하반기까지는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7만 원 정도 오면 추가로 사서 20만 원에 파는 이런 전략을 쓰면 셀트리온은 박스권 매매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좀 밀리면 좀 추가 매수 하셔서요. 그다음에 20만 원 또까지 상단까지 이렇게 그 전략을 짜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좀 밀리더라도 17만 원 언저리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좀 버티고요. 좀 더 시간을 주면 또 20만 원까지 올라와요. 그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소급이 다
팔더라고요.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이건 단기 수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우리가 수급을 볼 때는 이제 뭐라고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급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이 지분율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외국인 기관들 수급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분율이 있어요. 혹시 여기 보이세요? 예, 예. 예, 지분율. 이 지분율이 중요해요. 뭐 여기 뭐 잠깐 팔았다, 잠깐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의 지분이 얼마큼 갖고 있냐. 이렇게 보면 23%대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단순한 매수 매도 가지고 외국인이 빠졌다, 외국인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율이 줄지 않으면 외국인들은 또 채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도가 나왔지만 다시 지분율을 또 채우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외국인들의 물량이 줄었다 해서 단기 조정파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막 더 막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보다는 단기 이게 조율을 하는 거죠. 위쪽으로 오면 매도하고 밑으로 사고 막 이런 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밴드 매매를 하시면 괜찮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바이앤홀딩 20만 원까지는 가져가시면 돼요. 시간을 좀 길게 주고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이니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 하나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밀리더라도 좀 힘내시고 20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권느 네, 매수가 비중은요? 4,380원에 10%입니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화장품 주락에서 네, 네. 4,500원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나 싶어요. 아, 그래.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세가 낮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KFT 해가지고 화장품 관련주가 중심이 된 건 맞아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건 이제 실출의 영향, 그 다음에 이제 다변화, 마케팅 채널의 다변화. 이게 이제 중국만 바라봤던 게 동남아,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인도 뭐 이쪽으로 팔로워를 많이 널널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안 좋았던 게 화장품 관련주였었어요. 한 2, 3년 동안 되게 힘들었지만 지금 이제 기저효과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봐도 되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급등주라 그래요. 각이 높죠. 이렇게 보면 올라간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늦었어요? 빨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 빨랐어요. 빨랐죠. 되게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최근에 한 달 내내 수익률이 되게 좋았어요. 바닥에서 이제 얼마까지 올라왔냐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은 지금 바닥에서 50%가 넘게 100%가 50%가 넘게 올랐어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2,500원에 2,000원에서 4,500원까지 올라왔으니 이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네. 뭘로 보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기술적 분석을 잘해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급등주는 5일선 깨지 않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5일선 깰 때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5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칠 거예요. 5일선은 얼마로 봅니까? 3,500원? 네, 5일선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이쪽 보면 4,200원 요 라인이 5일선이에요. 근데 5일선 오늘 또 밀렸다가 땡겨놨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네, 네. 슈팅이 나오면 수익 챙겨서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네, 한번 대응 네. 한번 해보세요. 아직 위쪽으로 한 번 더 있으니까요. 슈팅을 그게 한번 또 그것도 한 4,500원, 600원 보겠어요? 네, 맞아요. 4,500원 위에. 예, 예. 4,500원이 라운드 피겨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 팔 때는 여기 보면 그 공공단위 떨어지는 게 있죠. 4,500원, 4,000원, 3,500원. 요 라인에 보면 이렇게 4,500원에서 밀리고 찍고 밀리고 또 찍고 밀리잖아요. 여기가 이제 라운드 피겨값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밴드라고 하고 이걸 마디라 그래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들은 이렇게 공공단위 심리에서 주가가 움직여요. 그래서 요 자리를 넘어가면 위쪽으로 한 번 더 있고 요 자리가 넘어가면 또 여기 4,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는 이 변동성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서 조정을 주고 이 라인을 4,000원을 넘어가면 4,500원 가는 거고 그다음 4,500원을 넘어가면 또 5,000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서 이 4,500원 라인 라운드 피겨를 넘어가면 이쪽으로 확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멈칫멈칫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튀어넘지 못하면 밀렸다 조정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500원 넘어간다 그러면 수익을 챙겨놨다가 챙겨놓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신일전자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은요? 2,000원에 10%입니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여름 세주라고 그래서 들어갔었는데 계속 빠지네요. 이제 계절 테마로 이쪽 움직여요. 뭐 선풍기, 에어컨 막 이런데 이게 이제 계절 테마로 해서 여름 되면 막 찜통더위가 오면 움직이고 막 하는 게 계절 테마인데 이제 옛날에는 계절 테마들이 이제 잘 그 시간에 맞춰서 많이 움직였는데요. 이거는 지금 보면 이제 좀 아직까지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라고 하는 건 시그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를 보냐면 5일선, 21선을 가지고 이 주가가 이제 움직임이 시작됐어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측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나 11선이 살아 있거나 아니면 밑에 거래가 많이 들어왔거나 이렇게 보고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면 이 선생님 지금 가격 보면 5일선이 깨져 내려오잖아요. 그죠? 네. 여기 선생님 사신 가격은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시세가 좀 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어때요? 여기가 어때요? 밑으로 다시 꺾어 내려왔잖아요. 그쵸? 이렇게. 네, 네. 이건 뭐냐면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라인이에요. 옆에서 1850에서 1900원 라인에서 여기서 횡보를 계속했죠. 네. 여기를 횡보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보면 이 오랜 시간 동안 옆으로 횡보했다는 거는 방향을 위쪽으로 틀지 못하면 밑으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밑으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져요. 그러지 않으면 이 더 밀려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 때는 이 가격, 이제 중요한 가격이 있어요.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가격들이 여기 보면 1850에서 1900원 요 라인에서 계속 몇 개월 동안 횡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횡보가 위쪽으로 트지 않으면 밑으로 빠져 내려온다. 그럼 무조건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 그렇게 팁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좀 시간이 걸려요. 이제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반등이 돌 때 1,800원 정도가 1,800원까지 올라올 거예요.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급게 빠진 종목은 반값까지 올랐다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1,800원 정도 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지금 해보세요. 조금 더 실어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더 사면 안 예. 돼요. 이제 이 종목에 이제 내가 빨리 나오려고 이제 이 종목은 보이시잖아요. 네. 이 종목을 살 바에는 다른 종목 사는 게 훨씬 더 좋아. 얘는 이 종목은 깨졌다 그래요. 추가 매수,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단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추가 매수에는 더 밀리면 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네. 종목들은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려면 올라가는 거 보고 사는 거예요. 주가라는 거는. 아니면 이 시가총액이 조그만 이런 시가총액이 1,200억짜리들은 우리가 단가를 낮추라고 사잖아요. 그럼 더 밀리면 더 많이 밀려요. 그래서 지하 1층이 아니라 지하 5층까지 내려가요. 이게 만약에 대형주였다면 더 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러면 가격을 잡혀주는 게 외국인 기관이 잡아주지만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개인들만 우글우글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지게 되면 거기다 대고 언더퍼폼 손절 물량이 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는 더 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어르신 그 1,800원에 매도하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문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 SDI 삼성 SDI 사셨어요? 힘드시겠다. 그죠? 가격이 높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39만 8천 원이요. 그나마 다행이다요. 다행이에요. 이게 이제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요. 혹시 시간이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을 줘야 되냐면 이런 대형주는 이제 첫 번째 가격이 싸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격이에요. 내가 사는 가격이 어디냐. 그 두 번째는 이 종목이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 수 있냐 없냐. 이걸 한번 두 번째 보고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위치는 싸요 안 싸요 지금 이 가격이? 지금 싸다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싸다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지금 싸요 안 싸요? 싸잖아요, 그죠? 네, 싸요. 싸요. 왜 어떻게 보면 싸다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게 주가라는 것들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대감 실적 때문에 많이 주가가 올라와요. 그다음에 이제 고점을 찍으면 어디까지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는 고점 대비 40에서 60%는 무조건 빠져요. 거의 다 보면 40에서 60% 정도 빠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대형주에 큰 사이클이 나와서 하락 사이클을 들어오면 이제 실적을 본단 말이에요. 그다음 업황도 봐야 되고. 근데 이 배터리는 가격은 올해는 싸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얘가 변곡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을 보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저점에 사서 위쪽에서 파는 그런 전략이고 추세를 만들기는 되게 어려워요. 첫 번째 이유는 실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 배터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지금은 캐즘 구간이라 그래요. 이제 다변화, 이제 수요가 정책됐다는 거고. 세 번째는 정치적 리스크도 있어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보조금 폐지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냐라고 했을 땐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 그래요. 흔히들 얘기할 때 우리 역사적 바닥이라고 하거든요. 이 바닥은 어디냐라고 했을 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월봉이라 그래요. 이제 월봉은 우리가 긴 구간을 볼 때 월봉을 많이 봐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 이렇게 보면 주가가 되게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게 무서워 보여. 이건 일봉이고요. 이 월봉을 보면 위치를 파악할 때, 이 정도는 어느 위치냐 이렇게 우리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월봉이라는 건 월에 봉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월에 봉 하나, 그럼 다음 달에도 이제 2개 봉, 이제 한 달에 봉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격을 보면 요 라인이 이 지켜주는 자리예요. 요 가격으로 얘기했을 때는 37만 원 라인이에요. 37만 9천 원. 요 라인이 저점이에요. 1차 저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또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는 여기가 이제 고점이에요. 여기가 고점이 어디라고 하면 여기서 맞고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올해는 이 종목은 이렇게 매매해야 돼요. 여기 40만 원, 37만 원, 34만 원 정도 라인, 37만 9천 원. 요 37만 원 정도 오면 매수했다가요. 48만 원 오면 매도하고 요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매매해야 돼요. 떨어지면 37만 원 정도에 사고요. 올라가면 45만 원, 50만 원. 요 파는 요런 구간이 이렇게만 매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점은 요 라인에서 매수해서 요 안에 판다. 올해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서 45만 원 위에서 팔면 돼요. 여기에 이제 2차 전지는 다 이렇게 매매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추가 매수해서 45만 원을 팔면 돼요. 이게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하는데 2차 전지를 그렇게 매매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네네, 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호텔 신라요. 매수가 비중은요? 58,300원에 10%요. 최근에 사셨어요? 예, 이게 시간이 좀 있으세요? 네. 이 종목은 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가격의 메리트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형주는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업황 이거 두 가지로 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위치는 어때요? 싸요? 비싸요? 가격이? 지금 제가 예. 싸게는 안 산 것 같아요. 왜요? 왜? 한 뭐- 네네네. 이 위치를 볼 때 선생님, 이 위치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아파트를 볼 때 내가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보냐면 최고의 고가 얼마까지 올라갔을 때 첫 번째 예. 보고, 그다음에 최고로 예. 많이 떨어졌을 때 얼마로 보고, 지금 현재는 얼마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측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싸다 비싸다라고 예.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예. 순환매로 돌잖아요. 아파트를 봤을 때 주가도 똑같아요. 얘가 가장 비쌌을 때 14만 원 원짜리, 가장 쌌을 때는 4만 원 원짜리.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자리가 비싼 자리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사신 자리는 비싼 자리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고점과 저점이 중간값이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싸게 산 구간이에요. 근데 이게 왜 못 가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업황에 둔화가 있어요. 왜 그러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객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인바운딩이라 그래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많이 와야 돼요. 그래야 호텔신라는 면세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숙박시설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진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밀리더라도 끌고 가면 이거 한 6만 원, 3천 원까지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 이 구간에서만 매매하면 돼요. 5만 5천 원 밑에서 매수를 해서 그다음에 6만 5천 원을 파는 이런 전략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살짝 밀리더라도 시간을 주면 손해 볼 자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땐 대형주는 싸게 사는 거예요. 추가 매수 해도 돼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대형주들은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누구라고 많이 하냐면 이게 외국인들이에요. 이게 보면 보유 비중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분율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들은 대형주 코스피 200 지수에 있는 종목들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 매도를 많이 해요. 근데 외국인 기관들이 손해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들이 사서 끌어올려요. 그게 이제 지분율이라 그래요. 지분율이 줄어들면 다시 지분율이 채워지고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 똑같은 사이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시장의 업황 자체가 둔하기 때문에 시장이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업황 개선이 들어오면 다시 레벨업이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싸게 사서 시간을 주는 거고 코스닥은 비싸게 사서 시간을 주면 안 돼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는 좀 사서 끌고 가면 요 라인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격을 6만 5천 원까지 본다, 6만 2천 원까지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예, 이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호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KH 바텍이고요. 네, KH바텍. 매수가 비중은요? 네, 매수가 15,500원에 20%예요. 아, 그래요. KH바텍은 무슨 관련주인지 아시죠? 네, 휴대폰. 부품, 그죠? 네. 부품 중에서 뭐 힌지라 그래요. 이렇게 이제 폴더블 같은 거 폈다, 오므렸다, 펼다, 오므렸다. 이게 이제 힌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게 이제 그 대장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사신 지는 좀 오래 되셨나요?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요,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 달? 네. 한 달 동안 사면서 내가 잘 샀다, 못 샀다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잘 네. 사신 것 같아요? 못 사신 것 같아요? 잘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왜요? 왜요? 우리가 잘 샀다 못 샀다라고 하면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떨어지면 잘못 사고 올라가면 잘 산 건가요? 네. 아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종목 자체는 이제 추세 매매라 그래요. 이제 스몰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몰캡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에 안 가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서 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롤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쭉 올라가다 눌렀다가 올랐다 눌렀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 추세가 깨졌냐 안 깨졌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세가 이제 바운딩이 돌아와요. 업황이 좋았을 때, 업황이 안 좋았을 때, 그다음에 다시 업황이 살아나면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막 이래요. 이게 이제 스몰캡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제 사이클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이에요. 이게 보면 우리가 올라간다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비교할 때 어떤 것들을 많이 비교하냐면 여기 보면 제가 좀 검은색으로 좀 굵게 한번 좀 보이기 좋게 좀 색깔 좀 바꿔볼게요. 여기를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파란색으로 제가 굵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파란색 굵은 선 봐봐요. 이거 보이세요? TV 보세요? 네, 네, 보고 있어요. 여기 파란색이 굵은 선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움직여요? 주가가 어떻게 서서히 움직임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죠. 올라가요. 근데 네, 이 파란 선이 이렇게 뚝 떨어질 때 어때요? 주가가? 내려가요. 내려가죠. 좀 신기하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파란 선일 땐 쭉 떨어지고, 그죠? 여기 또 파란 선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올라가요, 그죠? 여기도 네.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면 추세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네. 스몰캡이에요. KH바텍 가면 많은 분들이 휴대폰 부품의 힌지 관련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이제 스몰캡이라고 해서 추세를 잘 봐야 돼요. 추세는 60일선을 많이 본다 그랬죠. 그래서 60일선이 네. 돌리는 자리는 바닥에서 돌리는 자리는 위쪽으로 우상향 될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조정이라 그래요. 이 조정이 여기 조정이 길었죠. 여기는 그죠? 그다음 여기는 조정이 어때요? 짧죠. 네네. 여기 이제 짧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저점 있죠? 저점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이렇게 저점이 어때요? 조정을 줄 때마다 저점이 밑에 저점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런 네. 종목은 이제 말씀드렸죠. 한 번에 안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이건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서서히 눌러졌다가 올라갔다 눌러졌다 오면서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받쳐주고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한 번에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안 돼요. 이렇게 꽉하게 센 거를. 이런 종목은 길게 러프하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나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쭉 끌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면 네. 한 10% 정도만 더 추가해서 7월까지 그 가져가세요. 7월에 행사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가져가요. 괜찮아요. 네, 휴대폰 10% 관련주는 정도만 추가하고 싶어요.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60일선 보고 추가하면 되나요? 양봉. 양봉. 이제 음봉은 아직까지 아. 저점이 안 됐고, 그다음 거래. 네. 이제 거래가 아. 이런 종목들은 이제 거래가 이제 시가총액 3천억짜리이기 때문에 거래는 네. 세진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거래가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양봉에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기관이 사야 돼. 기관이 사줘야 돼요. 무조건 이제 이런 스몰캡은 기관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기관이 껌틀껌틀 팔고 들어오죠. 있어요. 네. 이거 들어오잖아요. 여기. 그동안 네. 던졌다가 최근에 바닥 라인에서 5월 달부터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이 들어올 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60일선이 깨지더라도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 하나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매수하시면 돼요. 양봉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매수해서 끌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일차적인 매수가는 매도가는 어디냐면 여기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 네. 보면 삐죽하죠. 여기 보면 삐죽하죠. 여기 보면 네. 삐죽하죠. 여기는 뭐냐 매물대예요. 여기는 여기 오면 쭉 밀리죠. 그죠? 네. 밀리죠. 여기 보면 이 가격이 15,000원대 오면 밀리고, 그죠? 여기 또 밀리죠. 또 밀리죠. 여기 또 밀렸죠. 여기는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60일선 자체가 위쪽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뚜껑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6,000원이 넘어가면 위로 확 열려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시장 상황이 네. 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섭죠. 네. 이렇게 막 급락이 나오잖아요. 무서워요, 네.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울 거 없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급락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 거래 있죠. 네. 이 시세를 빠지는 건 다시 시세를 끌어올리면 끝나요. 근데 이 거래가 빠지는 거는 돈이 빠졌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렇게 쭉 밀리더라도 거래가 안 빠졌다? 그러면 버티면 돼요. 지가 끌어올려요. 네. 왜? 여기가 네. 거래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이 안 빠지면 다시 레벨업이 돼요. 그러니까 개인 네. 투자자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세가 막 빠지면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시세 빠지면 땡큐라 그래요. 왜? 거래가 안 빠졌기 때문에 야, 다시 올라가겠구나, 싸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빠져 내려오는데 시세가 막 많이 빠져요. 근데 거래가 안 빠졌다 그러면 갖고 있으면 다시 올라와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유, 멘토님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아유, 제가 M단지가 하나 있는데 비나텍이라고요. 네, 있죠. 예. 67,000원에 15%인데 지금 1년 한참 넘었어요. 그래요?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처음 제가 이제 주식 그때가 딱 할 때 시작할 때라서 네, 이제 TV 보고 한마디로 네. 샀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꼴보기 싫어가지고 안 보고 있다가 요즘 좀 올라가길래 네네. 그래도 담은 조금이라도 좀 올라가야 손해를 최소한 적게 보고 팔고 싶은데 네네. 그게 제 내일이면 갈 것 같은데 싶은데 그냥 그러고 나서 또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이게 왜 그러면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기업 분석, 첫 번째 기업 분석, 그다음 실적. 다 좋아요. 얘네 실적도 좋고 내용도 괜찮아요. 그런데 네. 주가라는 건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오면 이제 사이클에 들어와요. 이제 다운 사이클에 다시 업 사이클이에요. 이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렇게 사이클에 들어와요. 근데 이제 사이클을 돌 때 우리가 이런 스몰캡 종목들은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추세라 그래요. 근데 추세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추세를 잘 봐야 돼? 60일 추세를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는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죠. 근데 최근에 어때요?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조금씩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예, 네. 이제 메인이 이제 기관들이에요. 기관들이 사줘야 돼요. 코스닥은 이런 그 중소형주들은 외국인 사는 것보다 기관이 사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끌어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추세를 돌린 자리인데 왜 한번 네. 밀렸어요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여기 잘 가다가 네. 밀렸죠. 그건 뭐냐면 네. 이 주가라는 거는 이제 고점과 이 저점의 이 중간 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딱 여기가 네. 밀린 자리가 어때요? 이게 중간 라인이 중간값이잖아요. 여기가 중간값이에요. 네네. 이 중간값까지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추세 61선이 돌린 자리는 이 중간값까지 반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N자로 올라가요. 근데 N자로 네. 올라갈 때 이제 실적들이 있어요. 근데 실적들이 네.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리더라도 여기 21선 있잖아요. 여기 21선이라 네네. 그래요. 여기까지 밀릴 네. 수 있어도 다시 꺾어 올리는 확률이 많아요. 이게 N자라 그래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꺾어 올려 확률이 있어요. 그때 네. 팔 수 있으니까 좀 더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게 사람 테스트하는 것 같아. 막 사람은 막 예. 피 말리죠. 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 피말리 지금 너무 오래되고 제가 네. 금액도 너무 사실 15%가 넘는데 예.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15%라고 그랬거든요. 예. 뭐 어차피 지금 산 거니까 부끄러울 필요 없죠. 엎어진 물을 그냥 부끄러울 필요 뭐해서 다음부터 안 사면 되지. 이제 다음에 제가 이게 네. 왜 그러면 이게 유통 물량이라 그래요. 이거 봐봐요. 이게 유통 네. 물량이 어때요? 많아요, 작아요? 적어요. 되게 적잖아요. 호가가 얇잖아요. 그죠? 호가가 네. 얇다는 건 이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이 피말리기예요. 막 한 4% 정도 밀렸다가 바로 막 한 2, 3%까지 막 몇 주만 사도 올라가게 만들고 이게 이 거래가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정보 살 때는 거래가 많지 않은 건 사지 마세요. 힘들어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멘토님 거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도움이 되나요? 네, 초등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만 원 넘어가면 위쪽으로 한 번 네. 더 있어요. 이번에는 6만 5천 원에 팔 수 있을 거예요. 힘 좀만 네, 더 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는 토요일엔 광명에서 있고요. 일요일은 정말 오랜만에 이제 광주로 갑니다. 요즘 최근에 광주를 많이 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셔서 이번에도 또 이제 광주로 가는데 그동안 이제 못 갔던 얘기들, 그다음에 하반기 전략 우리가 좀 잘 짜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식은 사이클이다. 사이클은 7대 3이다라는 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뵐 건데요.
도대체 7대3이 뭐냐라는 요즘 최근에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그땐 강연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일정 잘 체크해 보시고 오시면서 7대3에 대한 법칙을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월 말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까지 시장이 좀 처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보다는 코스닥이 이제 변동성이 센 테마 위주로 많이 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중소형 단으로 매기가 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보다는 이제 이쪽으로 돌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거래소는 당분간 조정을 좋아요. 그래서 2,600 하단, 2,650 그다음에 상단은 2,750 요 안에서 움직일 거니까요. 조금 더 밀려 내려오더라도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멀리 본다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관망하자, 또 조정은 이겨내자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DBITX 42,000원에 30% 가지고 있습니다. 네, DBITX 사셨어요? 자, 매수가 네. 비중은요? 42,000원에 30%예요. 아,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번에 저기 전문가님이 네. 좋다 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아, 제가 어디서요? 방송에서요. 방 상담할 때 사셨어요? 네. 이게 이 상담할 때 가격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는 그 상대방의 가격이 매수가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 보고 잘 판단하시고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는 단기보다는 장기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는 이제 저점이 잡는 이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도체 쪽은 순환매가 돌 거예요. 이제 올라간 거나 올라갈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게 바닥에서 45,000원까지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밀렸잖아요. 그럼 이제 바닥을 잡는다 그래요. 이 바닥을 이제 두 번 잡으면 이제 더블 바닥이라 그래요.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인데 일단 가격이 싸고 이제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더 시간을 주고 가져가야 돼요. 단기 매매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45,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여기서 조금만 더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이 이제 4만 원대, 그다음에 높게 보면 35,000원, 5만 원 라인이에요. 그때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궁금한 거 알겠습니다.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여기 좀 더 밀리더라도 살짝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우리가 버티면 수익 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45,000원, 그다음 5만 원. 요까지 뭐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호모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LG화학이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26만 원에 20%요. 26만 원이요? 아니, 56만. 아, 56만에 사셨어요? 예, 예, 예. 좀 힘드시겠어요. 꽤 되셨나 봐요, 사신 지. 났네요. 네. 예. 오래되셨죠? 이거. 못해갖고 그래요, 또. 아, 또 이제 사갖고. 추가 매수했어요? 예, 예. 아, 얘는 조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이제 화학 관련주는 이제 중국 영향을 많이 받고 화학 자체는 이렇게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영향을 또 많이 받고 오늘 보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는 아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제 가격이 이제 메리트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 어느 정도 사면 좋냐라고 했을 때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봉을 보면
여기 보면 36만 9천 원, 8천 원 요 라인이에요. 여기가 이제 저점일 확률이 많고요. 이제 박스권이라 그래요. 박스권 상단은 45만 원이에요. 1차 중에 저항대는 42만 원.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되는 뭐 이 소재, 그다음에 장비, 뭐 화학, 셀 이쪽은 이 박스권 매매라고 보면 되고요. 조금 더 밀리면 이제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이제 40만 원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디서 종목 좀 살까요? 별로 안 좋.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면 얘는 그 시세가 옛날처럼 나기에는 좀 어려워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냥 추가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단가가 높잖아요. 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좀 낫고요. 이거 살려면 혹시 네네.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관망 유지하고 있다가요. 45만 원 정도 되면 그때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그때까지 홀딩이에요. 45만 원인데 그냥 기다리는 거는 뭐 3년이라도 기다릴 수가 있는데요. 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 예. 다른 거 사지 말고 조금 더 네. 빠지면 사실래요? 36만 원. 얼마에? 36만 원. 36만 네. 원이요? 네, 만약에 36만 원까지 온다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에요. 36만 원에는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36만 원에 온다면 이거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1차 목표는 41만 원 잡고 이 박스권 매매하면 돼요. 네, 이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이 종목은 36만 원이 저점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설령 밀린다 그래도 반등은 41만 원까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더 밀린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시간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국 멘토입니다. 아, 네, 영광입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LG 이노텍이고요. LG노텍 사셨어요? 네네. 네, 23만 원에 10%인데 전에 한번 상담을 받았어요. 아, 네네네. 네, 좀 오래 고생을 했다 회복이 돼서 네. 조금 팔고 네. 한 반절쯤 남았는데 그때 25만 원이 뭐 넘으면 더 이렇게 가지고 가도 된다고 하셨던 네, 것 맞아요. 같아서 네, 맞아요. 지금 어떤지 네. 더 사도 되는지 이제 다시. 이제 다시 타지 말고요. 이제 네.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시장 대비 얘가 강하냐 강하지 않냐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 대비 강하냐? 지금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요. 그렇죠. 오늘 막 시장 빠지는데 이 종목 강해요. 그러면 시장 빠지는데 강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 대비 강한 거는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강할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어땠어요? 이 종목이 되게 힘들게 만들었죠? 네, 저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저- 네. 네, 예, 되게 힘들지 않았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이겨내니까 어때요? 아이고, 저희 멘토님 말씀 듣고 네.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 지금 수익 내고 이제 네. 반절 정도 팔고 반절 남았는데 네. 어느 정도에서 팔아야 할지 아니면 조금 조정 받으면 더 사도 되는지 이거 여쭤보려고요. 네, 이제 우리가 좀 배우면 좀 좋을 거예요. 대형주는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시간만 있고 이치만 싸면 다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보면 이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1등부터 200위 안에 가장 싼 거 가장 많이 떨어진 거 사놓고 기다리면 1, 2년이면 다 수익이 다 있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위치가 높으면. 근데 우리 시청률 사진 가격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냐. 높은 자리라고 하면 여기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40에서 60 정도 빠졌다가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이제 몇 년 동안 빠졌냐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2020년에 고점 찍고 2년 정도 이제 조정을 줬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1년 정도 반등이 들어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도 돼요. 이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사지 마시고요. 다음에 목표가는 이제 아이폰에 대한 목표가 이제 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폰 16이 이제 가을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이패드도 또 나오고 그러면 LG 이노텍 관련 거는 애플하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으니 이 종목은 조금 욕심이 낸다면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28만 원까지는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28만 원까지는 더 가져간다 생각하고 내가 좀 사는 게 좀 부담스러워 그러면 이 나머지 있는 종목만 끌고 한번 가보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 아무리 좋아도 대형주는 시장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빠지면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내가 10%만 한번 끌고 한번 가본다 생각하고 28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네. 그렇게 하면 수익 많이 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LG랜드 네, 매수가 비중은요?
63,400원에 30%요. 아, 이게 신규주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웬만하면 신규주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사이클이 많이 걸려요.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업황이 좋고 하더라도 사이클에 걸리면 정말 많이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반도체 업황 따라서 많이 좋아질 거예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적도 좋습니다. 그랬지만 가격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와 공급단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T값이라 그래요. 이제 시간이 얼마만큼 소요가 되면서 이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라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적정하는 가격은 이 회사의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신규주는 거의 다 보면 2, 3년 정도 후에 돌아보면 다 빠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격이 아직 완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못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종목은 또 신용 물량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물량의 영향은 이제 주가에 이제 희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예. 반등이 한 번 더 들어오면 또 밀릴 수 있어요. 그다음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되게 좋지 않은 가격이거든요. 딱 변곡 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6만 원 정도에서 파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거 안 팔면 또 다시 한번 올랐다. 이게 올라가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추세가 꺾이려고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이 돌 때 6만 5천원에서 5만 5천원에서 6만 원 사이에 온다 그러면 손절하고 종목 교체가 훨씬 더 좋아요. 다시 한번 밀리면 얘는 좀 많이 밀려. 이번에 깊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20일 날이 내가 황민혁 멘토님하고 이거 상담을 안 받았거든요. 네. 그때 손질가를 4만 6천 원을 손질을 하는데 그 밑에 얼마 전에 내려왔다고요. 네. 그래서 손질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 네. 어제부터인가 뭐 네. 반등이 돼가지고. 네네. 이게 한 번 더 올라가요. 이게 한 번 더 올라와요. 아까 말씀 5만 5천 원, 6만 원 오면 그때 이제 매도 치고 나오시면 돼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한원 시스템 네, 매수가 비중은요? 8,000원에 20%요. 아, 힘들죠? 네. 자동차 부품단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는 왜 어렵냐라고 했을 때는 저번에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기대감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기대감이라는 것들은 앞으로 이제 업황이 어떻게 좋아질 거냐,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이제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게 이제 네. 이 부품사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이제 전기차, 신재생 차로 바뀌면서 이 부품단들이 많이 소외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되면 이 엔진이 없어지잖아요. 이 엔진이 없어지면 그 안에 그 엔진 안에 이 업체가 한 3,000개 업체들이 이 엔진을 만드는데 이게 투입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엔진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 업체들은 다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품단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자, 네. 이해됐나요? 이게 이제 2차 네. 전지와 같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중에 부품단인데 이게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자동차 판매량이 생각보다는 수출 외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이게 반등이 들어올 때는 네. 이제 기술적이라 그래요.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아도 기대감들 때문에 이게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건 올라가기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시간을 주면 7,000원 정도 오면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자동차 부품단들은 당분간은 되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단들은 부품단들을 예전처럼 영광을 누리기에는 이 변화에 대한 그 자동차의 이 환경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부품단 쪽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도 한 번 더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6,500원 요 나이 요때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말까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이 종목들은 이제 시그널이라 그래요. 주가 올라갈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는 다른 건 없고 이제 가격이 싸서 이제 가격의 메리트 쪽으로 들어와요.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이제 가격의 메리트 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하게 들어오면 이제 이 매도해야지 이걸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기에는 조금 시간의 타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6,5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는 게 나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더 밀려요. 더 감사합니다. 사지 마세요. 잘못하면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하나솔루션 예. 32,500원에 20%입니다. 그렇죠. 이거 사신 지 좀 됐어요? 최근에 사셨나요? 오래됐어요? 아니면 최근에 샀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 이제 이 네. 하나솔루션은 어떤 업체인지 아시죠? 태양광. 그 이제 태양광. 근데 태양광이 예. 최근에 이제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폴리시리콘 값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눌렀었어요. 근데 이제 또 다시 회복이 됐던 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의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 이쪽들 그다음에 이제 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 원전 이거는 조금 더 모멘텀이 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4만 원까지는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가지고 갈까요? 가져가세요. 팔지 마세요. 이제 시작인 것 아. 같아요. 예. 이제 업황이 이제 아, 회복이 그래요? 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실적도 안 좋고 그다음에 업황에 둔화도 다 붙어 있었고 근데 다시 이제 기저 효과가 나는 거죠.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식은 안 좋던 게 살짝 기대감이 주면 그때부터 주가가 움직여요. 그게 이제 태양광하고 아마 원전이 되지 않을까. SMR 쪽 아닌가. 이게 데이터 센터의 대체의 전력선들의 관련 그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이쪽으로 봐요. 신재생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4만 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써보세요. 네. 힘내시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삼성물산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15만 9천 원에 10%요. 꺾였는데 이거 꺾였다 그래요. 예. 꺾인 거는 뭐 어떤 걸 꺾였냐라고 해서 우리가 혹시가 이게 삼성물산이 왜 움직였어요? 이유를 알아야 돼. 네, 밸류업 그쵸? 더피자. 예, 맞아요. 저 PBR 관련주 움직였다가 이제 정책이 나오면서 그 정책의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을 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볼 때 분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 베이스 그다음에 모멘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가의 이제 흐름이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어떻게 주가가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종목은 꺾였다 그래요. 꺾였다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꺾였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추세라 그래요.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파란 선 있죠, 여기. 네네. 이게 이제 흔히도 추세선이라 그래요. 뭐 이게 정확히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예측할 때 꼭 필요해. 근데 얘가 어때요? 고점 맞고 이렇게 꺾였죠. 이렇게 그죠, 꺾였죠. 이제 추세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힘을 잃은 거예요. 이거 막 올라가다가 야 이제 다 왔어라고 해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추세가 꺾이면 어떻게 되냐? 가격이 어디까지 빠지냐 거기다 보면 이 고점 대비 40에서 60% 빠져요. 여기 고점에서 얼마큼 빠지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40에서 60%까지 떨어져요. 이게 이제 주가의 이제 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조정이 깊게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다음에 가격이 높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21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21선은 뭐냐면 단기 추세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정을 깊게 들어요. 지금 보면 21선도 깨지고 61선도 깨지고 다 깨졌어요. 5일선도 깨지고 그러면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려 내려올 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제 리바운딩이라 그래요. 이제 많이 떨어져서 한 번 더 반등 들어올 때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 라인이에요. 이쪽 오면 그때 파세요.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꼭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갔다 와요. 이 종목은. 그렇게 한번 14만 5천 원이요?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게 이제 올라가려고 땡기는 게 아니라 파동을 만들려고 땡겨요. 그래서 이 중간가까지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밑으로 밀려요. 그 이제 하락 파동을 만든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오면 그 자리에 판다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매도하시면 돼요. 조금만 시간 가지고 지켜보시고 어느 정도에서 파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이 끝났네요. 시장이 많이 어려우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시장이 좋아도 내 종목이 안 가면 힘들고요. 시장이 떨어져도 내 종목이 더 떨어지면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잘 이기는 현명한 방법들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서 많이 말씀드리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주말에 강의를 오시면 좀 더 원리와 그다음에 하반기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성우들 중에 기원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